네, 반갑습니다. 신기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10월 9일 일요일입니다. 한글날인데, 저는 오늘 추진이 사무실에 잠깐 들렸다. 지금 저녁 시간인데, 그냥 9시경 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올 연말, 빠르면 올 연말, 구역 지정을 앞두고, 향후 추진 절차, 우리 신기 1구역 사업 추진 절차 관련돼서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그 부분을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제 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그 단톡방에서 우리 신기 1구역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꼭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재개발 사업은 특히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67% 3분의 2 사람 그리고 토지 면적은 50% 과반 동의만 갖고 나머지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재개발 원치 않거나 또는 지금 소위 이제 민간 재개발을 하고자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무튼 공공재개발을 반대하신 여러 그 3분의 1, 30%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로 그분들의 재산권을 몰수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이 재개발 사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과연 나는 재개발을 원치 않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 그냥 살겠다, 내지는 민간 재개발을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강제로 이제 사실상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이 공공재개발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재산을 몰수하려면 그분들의 땅과 토지와 집을 몰수하려고 그러면 나름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정당성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절차적 정당성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른바 도정법에가 도정법은 재산법이고 절차법이에요. 왜 절차법이냐? 아까 막 말했다시피 반대하는 사람들, 나는 원치 않는 재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사실상 몰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돼.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재산을 뺏기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법에 그 절차를 하나하나 명시해 놨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절차에 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나중에 하등에 문제 없고 하자가 없는 거지. 그 절차를 위배돼서 사도 되면 그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소송이 걸리거나 그러면 다시 다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 신기일국이 과거 2010년도에 뭐 조합 설립 때가 다그 모델하우스까지 오픈됐지만은 결국은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원점이 돼가지고 10년 넘게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제가 오늘 지금 금방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구역 지정을 앞두고 지금 그 제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다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자, 구역 지정을 제가 누차 했던 구역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는 그 주민대표 회의를 설립하게 돼 있어요. 구역 지정의 지정권자 권한이 있는 인허가 관청은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주민대표 설립 승인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영등포 구청장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 지정자 고시권자 역시도 구청장이에요. 영등포 구청장. 예. 그래서 이 세 개가 구역 지정 그리고 주민대표 설립 그리고 이어서 사업 시행자 지정 이게 이제 법에 정해진 법에 정해진 그 절차인데 최근 들어서 그 LH도 그렇고 뭐 쪽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대표 이전에 사업 시행을 지정하려는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본인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민간 재개발 반대 의사들이 최근에도 우리 신길 1구역 전역에 현수막을 다 내걸었습니다. 제가 일단 단톡방에다가 현수막 사진을 다 개첨하겠지만은 10월 4일까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서 현수막을 다 개첨했어요. 공공재개발 반대 현수막을. 그러니까 엄연히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민간 재개발 하시는 분들 내지는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엄연히 지금 활동을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준비하고 소송을 어떤 건수가 생기면 소송할 태세를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분들의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법에 명시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시행자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법에 명시된 그게 어긋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이 걸리고 소송도 원래 한참 뒤에 걸린 거예요. 행정소송에 의해서 나중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무효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차 뭐 영등포 구청이나 서울시의 이제 제 입장도 전했고 또 최근에 제가 보시다시피 이 법무법은 저희 장문 변호사는 아니에요. 근데 전문적으로 재개발만 뭐 수십 년간 했던 우리나라 최고 같은 변호사이신데 제가 아는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변호사님 이 법무법인 오라클이라고 쪽에 있는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 제가 그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질의 내용은 이제 금방 말했다시피 공공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사전 주민대표를 구성해야 되는 시기와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제가 의견을 또 물었는데 이렇게 총 7페이지에 걸쳐서 여기 보면 이제 답이 왔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왔어요. 어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뭐 돈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만은 26조 작년에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26조 1항 8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26조 1항 8항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공공재개발 공공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주야 땅 면적으로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사람 숫자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걸 요청하는 때 이때가 이제 공공시행자를 시행자 지정하는 거예요. 이 경우 14조 1화 2호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한 경우 위반 제한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것을 본다. 다만 사업 시행자 지정 요청 전에 시장 군수 등 제47조의 시장 군수 등 및 47조에 따른 주민대표의 사업시행자의 지역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의 주안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공사업 시행을 하려는 요건에 대해서 지금 공공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요건에 대해서 지금 명시되어 있고 그게 이제 특별히 이제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위반 제한 동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장 받은 거 있죠. 위반 제한 동의서만으로도 말하자면 그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동의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취지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저희는 두 장을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위반 제한 동의서도 받고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도 별도로 받았어요. 근데 위반 제한 동의서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걸 사업 시행자 동의로 간주하겠다라는 취지의 그게 후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라는 토지 소경은 그러하다 하면서 제47조 주민대표회의를 언급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에 사업 반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사업 시행자 지정 요청 전에 사업 시행자 전에 그러면 주민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반대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내가 어떤 분이 나는 뭐 어쨌든 간에 뭐 재개발은 찬성해. 그래서 구역 지정을 원해. 그래서 구역지정 동의서를 썼어요. 근데 내가 가령 공공사업 시행자, 즉 LH의 사업 시행과 찝찝해. 그런 분들은 공공사업 시행자 구역지정 동의서를 찬성했지만은 공공사업 시행자 지정에는 어떤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 의사표시는 철회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이 요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대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대의사 표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민대표일이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취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조항에 나온 47조 주민대표, 이게 이제 핵심적인데, 주민대표에 보면 47조 있어요. 47조 주민대표 1항을 보겠습니다.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기구 이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구성해야 된다.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저희 그 신길 1구역 토지 등 소유자님께서 지금 공공사업 시행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 공공재개발 하려고 그런다. 하고자 한다 그러면 구역 지정 이후에 바로 주민대표 기구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사업 시행자 지정된 다음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 법에가 나왔잖아요.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우리는 사업 시행을 LH 하기를 원해. 공공사업 시행자.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주민대표회의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면 바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역 지정되면 주민대표회의를 바로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을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왜 이런 의미가 나와 있는, 왜 이런 게 있느냐? 라고 한다면, 아까 누차 제가 뭐 도정법 관련해서 이야기 했지만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공공재개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하튼간에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마지막 사업 시행자 공공재개발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공공의 기관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공공재개발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주민들 찬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공 재개발을 시행자를 지정해라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저희가 재개발 사업, 특히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반대 여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말하자면 충분히 감안해서 한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론 수렴 기구가 말하자면 주민대표회의인데 주민대표회 기구도 만들지 않고 미리 그냥 사업 시행자 지정부터 해버리면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반대 내지는 민간재개를 하고자 하신 분들이 나는 반대할 의사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렸지 않냐, 라고 한다 그러면 나 의사표시를 못했다. 주민대표가 있어야 의사표시하는데 주민대표 기구 다 만들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부터 해버렸지 않냐. 그래서 이건 취소다, 무효다. 라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걸거나 무효 소송을 걸면 전부 다 백패 완패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이렇게 상대 반대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송을 걸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질 수밖에 없다. 100% 완패다. 법에가 분명히 주민대표회를 먼저 구성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담당 변호사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저희가 지난해도 저희가 열심히 투쟁하고 빌라 신축 규제위에서 했지만은 1000명이 무려 민원을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고시고 다 했죠. 신길 1구역 2년 동안 못 짓게. 그래서 우리가 승리에 취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단 한 분, 빌라업자 한 분께서 소송을 걸어서 그걸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빌라가 완공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듯 저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허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사업이 빨라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서서 지정하려는 건지 그런 의도 자체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소송이 걸려서 사업이 지연되고 무산되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점들을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에 전달하고 여하튼간에
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또다시 우리가 소송을 위해서 또다시 지연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특별히 그 변호사 그 답변서 그리고 도정법 제26조 1항 8호 그리고 47조 주민대표의 규정 1호 1항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